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약국 조제실을 지키는 김미숙 씨.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남편을 보며 장가 하나 잘 가서 평생을 셔터맨으로 산다고 수군대지만 미숙 씨는 그 말들에 그저 조용한 미소로 답할 뿐입니다. 29년째 백수인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과 이혼은커녕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아끼며 살아가는 그녀의 인생 뒤에는 우리 시대가 잊고 있었던 지독하게 시리고도 따뜻한 은혜의 기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대신 미숙 씨의 목소리가 되어 그 긴 세월의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1963년생, 가난이 혼장 갔던 그 시절에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제 나이와 비슷한 분들은 아마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 시절 장녀의 운명이란 동생들의 발판이 되어 제 몸을 깎아 길을 내주는 것이었죠. 공부를 제법 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찾아와 미숙이는 중학교는 꼭 보내야 한다고 사정할 정도였지만 가난은 재능보다 힘이 셌습니다. 공부는 오로지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가슴에 품은 채 책가방 대신 물동이를 쥐고 기저귀를 빨아야 했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대문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남동생들을 위해 저는 제 꿈을 스스로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 저는 친정엄마가 주선한 선자리에 나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저 입 하나 덜어주겠다는 친정의 배려 아닌 배려 속에 저는 도망치듯 결혼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부지런은 했지만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살가운 맛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거친 현장 일에 지쳐 돌아오면 술로 하루를 마감했고 술기운에 가끔은 큰 소리를 내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보다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성격이 냉철하기가 얼음장 같았고 살림살이 하나에도 실수가 있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결혼 초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친정에서 식모 노릇하다 이젠 시댁에서 식모 노릇하며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달프게 살겠구나. 꿈도 희망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 뜨면 해야 할 집안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부엌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무슨 야단이 떨어질까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미숙아, 너 공부에 관심이 있니?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죠.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공부를 참 좋아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공부머리를 가진 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 놈들이라도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았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헛돈 들여 학교 보낼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남편의 형제는 무려 8명이었습니다. 그중 7명이 아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고등학교 문턱조차 넘지 못했죠. 어머니는 내 자식이라도 가능성이 없다면 가차없이 현장으로 내몰았던 아주 무서운 현실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르다. 너는 내가 볼 땐 똘똘한 아이야. 그러니 기회를 주면 해보겠느냐? 아니, 너는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평생 외면당했던 제 아내 갈증을, 나를 낳아준 부모도 무시했던 제 꿈을, 만난 지 반년도 안 된 시어머니가 알아봐 주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책을 보고 있으면 공부하는데 방해된다며 발소리조차 죽이셨고 야식을 준비하시며 너무 부담 갖지 말어 후회 없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무뚝뚝했던 남편도 변했습니다. 퇴근길에 공책과 펜을 사오며 당신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어색한 칭찬을 건넸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기적 같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당당히 약학대학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댁이 나중에 큰 보상을 바라겠지라고 수군댔지만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제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유세를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대하는 태도는 늘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정작 분위기를 깬 건 친정이었습니다. 제가 약사가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하자 친정엄마와 오빠들은 시댁에 돈 퍼주지 말고 친정부터 챙겨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중에는 이혼하고 친정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죠. 시댁의 숭고한 희생과 친정의 탐욕스러운 요구 사이에서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보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 시댁 식구들이야말로 진짜 내 가족이라는 것을요. 저는 번 돈으로 시댁을 돕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형제들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내 앞가림이나 잘해라 하시는 말씀이 서운할 정도였죠. 하지만 나중에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친정보다 조금 넉넉했을 뿐 결코 부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는 저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신이 평생 모아두었던 금부치들을 몰래 팔아치우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갚아야 하는데 꼭 보답해야 하는데. 제 마음은 조급해졌지만 세월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시어머니께는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약국 일을 하며 치매 노모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남편은 임자는 환자들 약 지어줘야지. 집안일이랑 어머니는 내가 맡을 게라며 다니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남들은 마누라 잘 만나서 팔자 좋게 집에서 논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남편은 10년 동안 묵묵히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밥을 떠먹이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고생했다며 웃어주던 남편. 어머니는 그렇게 10년을 아들과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 속에서 살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받은 것은 태산 같은데 갚은 것은 겨우 언덕만큼도 되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남편에게 일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거친 현장 일을 하며 다친 남편의 무릎이 비가 오면 쑤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남편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인 시어머니를 마지막까지 가장 편안하게 모셔준 사람이고 제가 약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9년 동안 집안의 모든 뒤처리를 완벽하게 해준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남편이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하고 제가 퇴근할 때 약국 셔터를 내려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 사람 마누라 덕에 팔자 좋다는 말은 제게 가장 큰 찬사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만큼 편안하게 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 학위증 속에는 시어머니의 녹아내린 금반지가 있고 제 약국 카운터 뒤에는 남편의 묵묵한 뒷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무뚝뚝한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고 그 무서웠던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29년째 백수인 남편 그 뒤에 숨겨진 헌신과 사랑의 기록을 들으며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며느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본인의 전 재산이었던 금부치를 내어준 시어머니 그리고 아내의 꿈을 위해 기꺼이 앞치마를 둘렀던 남편. 이 가족에게 돈은 수단일 뿐 사람이 가장 귀한 가치였나 봅니다. 미숙 씨의 학위는 단순한 졸업장이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해준 한 가족의 사랑 증명서였네요. 셔터맨이라고 수군대는 사람들의 말은 이제 바람결에 날려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남편분은 그 누구보다 위대한 가정의 수호자였으니까요. 미숙 씨 어머님께 못다 갚은 은혜는 지금 곁에 있는 남편분께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갚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도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며 참으로 흐뭇해하실 겁니다.